여러분들 요즘 많이 졸리시고 무기력하고 아마 슬럼프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슬럼프를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슬럼프가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럼프는 사실 이길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슬럼프의 기간을 좀 줄이고 빠른 속도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슬럼프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많이 다운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의지력을 높여야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잠도 우리가 졸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의지력을 높이는 방법과 잠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의지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의지력. 이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잘 안 될 때 여러분이 힘든 거, 피곤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평소 멘토라고 생각했던 선배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또는 선생님들도 좋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잡고 나눠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떠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쏟아내므로써 분명히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쌓였던 그 무언가가 내려가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되살아날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모델. 여러분이 아마 미래의 나는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모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모델들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살았지, 그들이 했던 이미지들을 자꾸 떠올려보는 거. 공부 이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이미지화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자꾸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야단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라고 주말에 잠깐 쉰다든가 여러분들이 살짝 지하철을 타고라도 잠깐 여행을 가본다든가 지금 수능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공부할 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간, 양을 많이 쌓아가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공부를 지금 많이 하면 잠을 줄여서까지 많이 하면 점수가 올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결코 그런 시간과 공부 성적과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짧은 시간에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해야 잘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효과가 큰데 여러분은 지금 머리가 막혀 있고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무기력한데도 강제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번쯤 심호흡을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하면서 자신이 평생이 먹고 싶은 것도 있다. 수능 끝나고 뭘 먹을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어디 가보는 게 아니라 주말이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에너지가 솟거든요. 저도 언제나 1년에 2번 정도 배낭여행을 가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겨울에도 나는 어디 배낭여행을 갈 거야. 제 강의를 듣는 친구는 알겠지만 올해 이제 사하라 사막을 도전합니다. 우리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 이 사하라 사막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저의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보답이거든요.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힘들지만 강의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텀에 10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게 선물을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사고 싶은 옷을 산다든지 어딘가를 가본다든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원하는 대학이 A라는 대학이 있으면 A라는 대학을 찾아가서 그 앞에 친구랑 가서 사진을 찍고 여러분이 그 A라는 학교 앞에서 내가 학생이 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크게 확대해서 방에다 2-3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글귀 하나 써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또는 대학을 넘어서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들을 방마다 여러 개 써놓는 거예요.
문에도 써놓고 책상 위에도 써놓고 여러 개 써놓고, 그럼 무기력했던 것도 그거를 보면서 살아나게 되거든요. 우리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자기를 암시시켜야 돼요. 저조차도 그렇게 뭔가 써놓지 않고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써놓고 계속 보도록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교재나 또는 수첩 같은 거 제일 앞에다 다시 써놓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공부 안 될 때는 그것만 열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건데 갑자기 새로운 도전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부 방식이 만약에 50을 유지하되 내가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무기력하다면, 우울하다면 여기에 새로운 공부 방법을 도입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든다면 그동안 내가 국어 공부를 혼자 해왔어. 주라고 했는데도 내가 3등급, 2등급에서 멈췄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럴 때 살짝 뭐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기존에 여러분의 갖고 있던 툴에서 좀 벗어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이렇게 감행했을 때 사탐을 내가 학교 수업만 죽으라고 했는데 언젠간 더 하면 1등급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살짝 인강으로 돌아서 보거나 또는 학원을 나가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존의 공부 방식에서 성적이 안 나왔다면 살짝 변화를 주면서 여기에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강의 정말 괜찮네? 야, 나름대로 체인으로 들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오면은 그 과목 하나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파급 효과가 생기고 의지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짝 지금 100일 안 남았는데 무슨 공부 방법을 변화시켜요. 저는 제 강의 듣는 친구들은 수능 전날이라도 그게 올바른 거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변화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이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이끈다는 말은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동안 점수가 정체되어 있어서 슬럼프가 왔고 의지력이 약화됐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시켜 보려는 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또 뭐냐면요. 공부해야 될 양을 너무 많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남은 100일 동안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 인강도 이거를 봐야 되고 EBS 6건 두세 번 돌려야 되고 이런 공부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공부량을 너무 설정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EBS는 그냥 안 풀어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기본 이거 빨리 끝낼 거야. 기본 이거 두세 번 돌려볼 거야. 라는 걸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공부에 빠졌더니 보니까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EBS를 한 달 안에 풀든지 난 안 풀어도 나 풀 수 있어 라고 하든지. 우리가 국어를 예를 들어도 우리 고3들은 EBS를 많이 풀 겁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독이 되잖아요. 재생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EBS 국어를 보더라도 비문학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처럼 작년 수능처럼 비문학 지문 한 문장이나 두 문장 따오고 다 새로 쓰고 문제 다 다릅니다. 문학, 시가 하나는 동일하고 한 작품은 다르고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문제 선택지 다 다르고 그걸 죽으라고 암기해야 되고 꼭 공부해야 될 그 미래의 분량으로 설정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공부량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분명히 수학 미적분의 기본 개념이 안 되고 있는데 미적분을 그 EBS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 풀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법의 개념을 모르는데 난 무조건 문법을 풀어야 되겠어. EBS 교재를 빨리 끝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정답 맞추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너무 미래의 공부량을 많이 설정하지 말라. 공부량, 해야 될 공부의 양을 많이 설정하지 말라.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것 기본만 다해도 충분히 난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고 했는데 부모님들랑 선생님들은 참고 해 라고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니까 의지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책상 정리. 자, 우리가 책상만 딱 봐도 공부하기 싫잖아요. 무기력해지면. 그러면 책상 위에 모든 걸 치워보십시오. 모든 걸 치워버리고 다 그냥
책꽂이 뭐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책상을 텅 비게 한 다음에 오늘 내가 와서 갔을 때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책 하나만 딱 꺼내놓고 그것만 딱 보든지, 인강이면 인강, PMP 하나만 딱 놓고 그것만 보든지, 주변을 단순화시켜야지만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 집중력의 효과로 의지력이 올라가고 슬럼프가 극복되는 거예요. 주변을 단순화하십시오. 단순화. 그래서 책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단순화 시키고, 어쨌든 공부할 때 책상 위에 한번 해보세요. 딱 공부할 분량만, 한 권만. 그리고 그 책이 끝나면 바로 책상 밑에 내려놓고 다시 할 책만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키면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잠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잘 보세요. 우리 에디슨은 하루에 4시간씩 잤다고 하고요.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잤다고 하고, 우리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0시간씩 잤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잠을 많이 자고 적게 자고가 사실은 무언가 성공하는데 거의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잠을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는, 잠을 줄여서 무언가 성적을 올려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더 슬럼프, 더 의지력이 다운되는 거예요. 잠은 최대한 일정 부분을 자고 눈이 떠 있을 때 머리가 쌩쌩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효과가 높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잠을 줄였을 때 성적이 오를 거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선생님들도 잠을 자서 되겠냐라고 자지 말라고 이 강요하는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적인 근거 하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드리는 거지 제 혼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평소 저희 생각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잠만 잘 다스려도 성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고민이 많아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이거 끝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이 성적이 나올까 아닐까? 이렇게 머리가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데, 고민은 많은데 성적이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잠을 바로 잡니다. 잠이 그 고민을 잊게 할 거고, 동시에 잠을 잤기 때문에 고민도 잊어지고, 잠을 자서 몸이 좀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집중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잠이라는 건, 이거는 밤이든 낮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잠을 자라. 이게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점심시간. 점심시간 반드시 10분 내지 15분을 잡니다. 요 10분, 15분이면 영어 단어 몇 개 암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영어 단어 수와 영어 성적과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제 2탄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3탄도 보여드릴 거고, 영어를 비문학적 논리로 영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저는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영어 빈칸 추론하는 거고요. 국어 선생님인가? 영어 선생님인가? 전 국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영어들 잘하고 있겠지만 비문학적 논리로 접근하는 그 TGC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실제로 제가 그 직접 영어를 풀어주는 것도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10분, 15분 정도 저는 영어 단어 암기하거나 다른 거 하느니 차라리 푹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뇌 활성산소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점심 이후에 밤 12시까지, 아침보다는 저녁이 공부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럼 차라리 점심에 잠을 자줘야 그 긴 12시까지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살아있어서 쌩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분, 15분 아꼈다가 뒤에 점심 이후에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과학책들에. 자, 주말에 그 대신 늦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동안 공부 쭉 하고 몰아자잖아요. 야, 내가 밤새 막 해가지고 주말에 늦잠을 자면 늦잠을 많이 자더라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오히려 이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더 피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절대 늦잠 자지 말고, 만약에 평일에 6시간 잔다면 주말 정도는 6시간 반, 7시간, 1시간 정도 더 자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늘어지게 잔다든가 엄마 나 피곤해 그냥 자게 내버리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리듬이 깨져서 그 다음 주 일주일도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주말에 늦잠 자지 마시고, 늦잠 잘 시간에 차라리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게 몸을 더 풀리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우리가 목욕, 반신욕, 더운데
전 지금도 지금 반신욕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뭐냐면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신욕을 해주면 이제 평상시 잠을 잘 때 좀 깊게 자고 나서 개운하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하면 좋고, 어차피 우리가 반신욕이나 이런 거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 넣고 발을 담그고 그 사이에 단어를 뭐든 PMP를 봐도 되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딱 하고 나면은 공부도 잘 되고 잠이 일단 잘 오기 때문에 낮에 조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4시간, 5시간 자고 와서 수업 시간에 와서 졸거나 늘 비몽사몽으로, 졸지 않아도 비몽사몽으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많이 자고 뭐 하는 거, 눈 떠 있을 때 공부를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거는 모든 책에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잘못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잠을 주려고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효과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쉬는 시간하고 자기 전에 반드시 5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5분 스트레칭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이 굳지 않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또 뇌가 올라가고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어쨌든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앉아서 스트레칭 하시면 되고요. 자기 전에도 약 5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자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기를 권합니다. 수험생이니까 더 줄여야 되는 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거면 충분하고, 다시 한번 눈 떠 있을 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저는 12시 전에 주무시고 6시간이라면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거를 권장합니다. 우리 그 과학적인 리듬상 10시에서 10시 이전에 자는 게 가장 좋고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2시 잔다고 친다면, 만약에 11시에 잔다고 치면 5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럴 때 리듬이 맞는 거고, 이게 자연의 리듬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공부해서 절대 효과 못 보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시고, 쉬는 시간까지도 활용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분 스트레칭 하는 거 잠깐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활용해서 여러분들 굳은 몸, 지금 뭐 딱딱한 몸, 또 이게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알겠지만, 다 아는 거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자, 앉아서 몸을 푸는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요가 강사로 바뀐 것 같은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팔, 자, 설명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 들어가죠? 그냥 해도. 이렇게 팔을 다 알다시피 이거는 헬스장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팔을 이렇게 많이 당겨서 돌립니다. 이걸 최대한 밀어서 당겨 드립니다. 이렇게 몸이 틀어지게 완전히. 다시 반대로 하겠죠. 할 때는 심호흡 했다가 몸을 공기를 내뱉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양쪽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뒤로, 목 뒤로 당겨줍니다. 목 뒤로. 여기 목 뒤로 당겨주면 이렇게 목 뒤로 당겨줍니다. 반대도 목 뒤로 당겨줍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어깨가 많이 결리니까요. 이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올려서 목을, 양쪽의 어깨를 목 위에 올렸다가 내립니다. 올렸다가 내립니다. 등을 많이 활용하면 등에서 약간 땀이 나면서 잠을 잘 때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고요. 또 공부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은 이렇게 깍지를 손을 끼워서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끝까지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밀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이렇게 잡아서 45도 각도로 끌어내립니다. 이쪽 이 90도 각에서 요 가운데 45도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길게 목이 늘어나는 것처럼 해서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45도로 끌어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묶어서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됐죠? 자, 한 가지 또 이쪽 양쪽 팔, 어깨 이쪽에 또 많이 아프니까 뭉치니까 그대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양쪽으로 벌려서 자, 이렇게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요거 어깨, 목이 많이 절리니까 다시 또 목 돌리는 거 다 알겠죠? 목을 좌우로 몇 번씩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자 5분 스트레칭 하는 거 이것만 해도 그 대신 몸이 땡겨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의지력을 높이고 잠을 이겨서 반드시 슬럼프 극복하고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TC를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